얼마 전에 놀이터에서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랑 하원하고 노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 아야했어 이러면서 벌써 문장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같은 개월수라 겉으로는 엄청 말을 잘하네요 라며 웃으면서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우리 애만 늦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맘카페도 찾아보고 어른들께 여쭤보면 보통 때 되면 다 한다. 옆집 애기도 말이 엄청 느렸는데 지금은 말이 너무 많다더라. 조금 더 기다려봐라 하시죠. 저도 그 말에 참 위안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 꽤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 발달에는 놓치면 안 되는 시기라는 게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 같아서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도 되는 건지 누가 정확한 기준을 딱 알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논문이랑 권위 있는 학회 자료를 찾아보고 저희 오니에게도 적용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지켜봐도 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지 그 기준을 확실히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 전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손으로 조작하고 놀면서 말 트이기에 도움이 되는 소전집 링크를 더보기란에 걸어뒀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세요. 먼저 우리 아이가 의학적으로 늦은 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미국 소아과학회의 2022년 발달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준이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8개월에는 의미 있는 단어를 10개에서 20개 정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단어라는 건 그냥 뜻없이 옹알거리는 맘맘맘마 이런 게 아니라 엄마를 보고 엄마, 강아지를 보고 멍멍처럼 정확히 대상을 인지하고 쓰는 단어를 말해요. 그리고 24개월, 즉 두 돌에는 단어 50개를 알아야 하고 엄마 까까, 아빠 가처럼 두 단어를 연결해서 쓸 줄 알아야 해요. 여기에 못 미친다면 일단 언어 발달 지연 그룹으로 봅니다. 전문 용어로는 레이트 토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발달 지연이네 하면서 너무 겁부터 먹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이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을 돕는 세계적인 비영리 자선단체인 캐나다 한앤센터의 연구를 보면 말이 늦은 아이들의 70~80%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래를 따라잡는다고 해요. 어른들 말씀이 맞기도 한 거죠.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결국 자기 페이스대로 잘 걷고 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건 나머지 20~30%입니다. 이 아이들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이후 학습이나 발달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기다려도 되는 70%인지 도움이 필요한 30%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의사소통 장애 전문가들을 위한 기준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인 미국 언어청각협회에서 제시하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수용 언어입니다. 쉽게 말해 말귀를 알아듣는지 보는 거예요. 말은 못해도 기저귀 가져와 같은 일상적인 지시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팁은 엄마가 손에 기저귀를 들고 이거 버려 하는 건 눈치로 알아맞히는 걸 수도 있어요. 엄마가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오니야 저거 식탁 위에 물티슈 좀 갖다 줄래?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행동하는지가 진짜 수용 언어입니다. 이걸 전혀 못 알아듣는다면 단순 지연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둘째,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손가락으로 원하는 걸 가리키는지, 눈을 잘 맞추는지, 불렀을 때 쳐다보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이들이 보통 돌 전후로 검지손가락을 펴서 이것 좀 봐 하고 가리키는 걸 포인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이가 엄마랑 관심사를 나누고 싶어 하는 엄청난 소통의 신호거든요. 말도 늦는데 이런 눈맞춤이나 포인팅 같은 상호작용도 부족하다면 다른 발달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때는 그냥 기다리시면 안 돼요.
셋째, 퇴행입니다. 이건 가장 확실하고 위험한 신호예요. 예전에 하던 옹알이나 단어를 어느 순간부터 안 한다면 개월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아이가 요즘 피곤한가? 동생이 태어나서 스트레스 받았나?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행히 우리 아이가 눈도 잘 맞추고 말귀도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다면 일단 한숨 돌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집에서 부모가 언어 자극을 주면 훨씬 좋겠죠. 병원에 가기 애매할 때 혹은 치료를 대기하면서 집에서 무조건 실천하셔야 하는 미국 소아과학회 권장 팁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행동 중개하기입니다. 아이에게 이게 뭐야 말해봐 라며 억지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아이가 노는 모습을 말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오니가 자동차를 밀고 있네. 자동차는 부릉부릉. 빨간 자동차가 슝 지나간다. 이렇게요. 일방적인 질문이나 테스트형 대화보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둘째, 3초의 마법 기다려주기입니다. 어머님들 중에 눈치가 너무 빠르고 손발이 빠르신 분들 계시죠? 아이가 물컵 쪽으로 손만 뻗어도 우리 오니 물 먹고 싶구나. 자, 여기 물 하고 바로 주시는 분들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굳이 물이라는 말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대요. 아이가 손짓을 하면 바로 주지 마시고 3초 정도 가만히 눈을 맞추고 기다려보세요. 아이가 으으 하면서 소리를 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틈을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미디어 노출 줄이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소아과학회 모두 24개월 미만은 영상 시청을 권하지 않아요. 일방적인 영상은 뇌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언어 발달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힘들더라도 영상 대신 눈을 한 번 더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도 아이와 외출했을 때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이가 짜증내거나 목소리가 커지면 영상을 잠깐 보여줬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엔 영상 보여주기보다는 스티커북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나 블럭 같은 걸 챙겨가서 아이가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집에서도 영상을 틀어주기보다는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서 같이 율동하고 부르다 보면 아이도 엄마를 따라서 하라고 하면서 엄마랑 노는 걸 훨씬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팩트 위주로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말 늦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못 놀아줘서 그런가? 혹은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써줬나? 자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모라면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절대 엄마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할 시간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도와주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금방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우리 아이한테 어떤 재미있는 자극을 주면 좋을지 막막하시다면 아까 짧게 추천드린 소전집 링크 더보기란에 남겨뒀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육아하느라 고군분투 중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